레이건하고도 이제 관계가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다 뭐냐면 그 80년에 레이건이 이제 들었었잖아요. 네. 근데 그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미국이 상태가 안 좋은 상태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불안감이 심했을 때가 80년대예요. 그러니까 그때 역시 또 장기 침체가 왔죠. 그러니까 그때 석유 파동이 73년도하고 79년도하고 두 차례 왔잖아요. 네. 그 저소득층 상황이 어렵고 네. 그때 이제 자동차 산업 지금하고 똑같죠. 그러니까 디트로이트가 그때 이제 무너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때 사람들이 이거 왜 이러지 우리가 이때 얘기할 때 다시 레이건이 미국의 영광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바로 그 전략을 지금 이 트럼프가 취했다고 보면 되는 거죠. 지금 우리한테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레이건 당시에 네. 바로 그와 같은 미국의 영광을 되찾기 위해서 했던 정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른 나라들에서 굉장히 강력한 압박을 가했던 것이죠. 이게 굉장히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되는 분야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레이건이 한 게 뭐냐면 플라자 합의입니다. 플라자 1985년이에요, 그게. 이게 무슨 합의예요? 이 플라자 합의가 뭐냐면 일본과 그 이제 재무상들이 뉴욕의 플라자 호텔에 모여서 그래서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그러니까 선진국 5개국이 딱 모여가지고 지금부터 미국이 달러화가 당시에 너무 고평가가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 이자율을 굉장히 높여놨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미국이 안정적인데 거기 이자율이 높으니까 달러를 전부 사들였고 그러니까 달러가 굉장히 고평가됐고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미국 물건 가격이 높아졌죠. 그러니까 일본과 독일 자동차들이 막 밀려 들어오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를 해소를 해야 되는데 미국 자동차는 이미 경쟁력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플라자 합의를 통해서 야, 니네 우리가 환율을 이 경상수지 흑자를 알맞은 수준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어 해서 5개국이 합의를 합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우냐면 그때 당시 1달러당 엔화가 250엔쯤이었어요. 250엔. 그것이 1년 후에 150엔까지 떨어집니다. 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경기가? 그렇게 되니까 이제 그게 바로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그러니까 일본은 그렇게 되니까 이제 수출 경쟁력이 떨어지고 수출이 완전히 무너지고 사실 일본이 저렇게 된 것이 바로 그 플라자 합의 때문에 그렇게 된 거거든요. 지금 이때까지 이렇게 20년간에 이렇게 된 것이 바로 그 플라자 합의 때문에 이렇게 된 거죠. 이게 무시무시한 겁니다. 너무 무서워요. 무서운 얘기죠. 근데 무서운 얘기인데 이걸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미국 무역 흑자가 한 280억 달러 돼요. 우리나라 전체 흑자가 한 1,050달러인데 50억 달러인데 미국의 수출은 10% 정도 하는데 흑자는 30%예요. 아, 그렇구나. 그럼 이제 이거 환율 조작했다고 이제 주장할 거고 환율 지금 관찰 대상국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역 수지 경상 수지 흑자가 GDP의 6% 이상이면 이제 대상국인데 우리나라는 9%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환율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올라갈 수 있겠군요. 그렇게 들으면 좋게 들리는데 수출에는 나쁜 수출은 나쁜 거죠. 건데 이제 일단 1년간 유예 기간을 주고 시정이라. 근데 안 시정하면 환율 슈퍼 300일조라는 게 있어요. 뭡니까? 슈퍼 300일조라는 건 뭐냐면은 덤핑이라든가 이런 불공정 무역을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보복을 하는데 징벌적인 모든 상품에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 상품이나. 그러니까 이제 징벌적인 관세로 우리 상품들이 수출되는데 너무 비싸서 안 팔리니까 그러니까 너무 싸서 미국이 손해를 보니까 그렇죠. 그걸 올리든가 안 올리면 관세를 그만큼 때리겠다는 거죠. 근데 환율 슈퍼 300일조는 뭐냐면 가령 지금 미국이 생각하기에 한국이 1달러에 1,000원이어야 되는데 지금 1,300원이다. 그것 때문에 미국이 지금 100억 달러의 손해를 본다 그러면 그 100억 달러만큼 보복 관세를 물리는 거죠. 완전히 이거는 깡패 국가입니다. 트럼프는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아니 그게 이제 트럼프의 무서운 점이에요. 그러니까 상대가 미친놈이라고 미친놈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굴복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그 전략을 지금 이 트럼프가 취했다고 보면 되는 거죠. 지금 우리한테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레이건 당시에 바로 그와 같은 미국의 영광을 되찾기 위해서 했던 정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른 나라들에서 굉장히 강력한 압박을 가했던 것이죠. 이게 굉장히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되는 분야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레이건이 한 게 뭐냐면 플라자 합의입니다. 1985년이에요, 그게. 이게 무슨 합의예요? 이 플라자 합의가 뭐냐면 일본과 그 이제 재무상들이 뉴욕의 플라자 호텔에 모여서 그래서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그러니까 선진국 5개국이 딱 모여가지고 네. 지금부터 미국이 달러화가 무역 수지 경상수지 흑자가 GDP의 6% 이상이면 이제 대상국인데 우리나라는 9%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환율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올라갈 수 있군요. 그렇죠. 그렇게 들으면 좋게 들리는데 수출에는 나쁜 수출에는 영향을 나쁜 거죠. 건데 이제 일단 1년간 유예 기간을 주고 시정해라. 근데 안 시정하면 환율 슈퍼 300일조라는 게 있어요. 뭡니까? 슈퍼 300일조라는 건 뭐냐면은 덤핑이라든가 이런 불공정 무역을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보복을 하는데 징벌적인 예, 모든 상품에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 상품이나. 그러니까 이제 징벌적인 관세로 우리 상품들이 수출되는데 너무 비싸서 안 팔리니까 레이건하고도 이제 관계가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다 뭐냐면 그 80년에 레이건이 이제 들었었잖아요. 네. 근데 그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미국이 상태가 안 좋은 상태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불안감이 심했을 때가 80년대예요. 그러니까 그때 역시 또 장기 침체가 왔죠. 그러니까 그때 석유 파동이 73년도하고 79년도하고 두 차례 왔잖아요. 네. 그 저소득층 상황이 어렵고 네. 그때 이제 자동차 산업 지금하고 똑같죠. 그러니까 디트로이트가 그때 이제 무너진 네. 거란 말이에요. 네. 그때 사람들이 이거 왜 이러지 우리가 이때 얘기할 때 다시 레이건이 미국의 영광을 얘기하죠. 그것이 1년 후에 150엔까지 떨어집니다. 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경기가? 그렇게 되니까 이제 네. 그게 바로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그러니까 일본은 그렇게 되니까 이제 수출 경쟁력이 떨어지고 수출이 완전히 무너지고 사실 일본이 저렇게 된 것이 바로 그 플라자 합의 때문에 그렇게 된 거거든요. 지금 이때까지 이렇게 20년간에 이렇게 된 어려운 것이 게 바로 다 그 예, 플라자 저 합의 플라자 때문에. 합의 때문에 이렇게 된 거죠. 이게 무시무시한 겁니다. 너무 무서워요. 예. 무서운 얘기죠. 근데 예. 무서운 얘기인데 이걸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네. 우리나라도 미국 무역 흑자가 한 280억 달러 돼요. 우리나라 전체 흑자가 한 1,050달러인데 50억 달러인데 미국의 수출은 10% 정도 하는데 흑자는 30%예요. 그렇구나. 그러면 이제 이거 환율 조작했다고 이제 주장할 거고 환율 지금 관찰 대상국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당시에 너무 고평가가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 이자율을 굉장히 높여놨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미국이 안정적인데 거기 이자율이 높으니까 달러를 전부 사들였고 네. 그러니까 달러가 굉장히 고평가됐고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미국 물건 가격이 높아졌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일본과 독일 자동차들이 막 밀려 들어오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를 해소를 해야 되는데 네. 미국 자동차는 이미 경쟁력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플라자 합의를 통해서 네. 야, 니네 우리가 환율을 이 경상수지 흑자를 알맞은 수준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어 해서 5개국이 합의를 합니다. 예. 이게 얼마나 무서우냐면 예. 그때 당시 1달러당 엔화가 250엔쯤이었어요. 250엔. 예. 그래서 안 팔리니까 그러니까 수출 너무 싸서 미국이 손해를 보니까 그렇죠. 그걸 올리든가 안 올리면 관세를 그만큼 때리겠다는 거죠. 근데 환율 슈퍼 300일조는 뭐냐면 가령 지금 미국이 생각하기에 한국이 1달러에 1,000원이어야 되는데 지금 1,300원이다. 그것 때문에 미국이 지금 100억 달러의 손해를 본다 그러면 그 100억 달러만큼 보복 관세를 물리는 거죠. 이거 완전히 이거는 깡패 국가입니다. 트럼프는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아니 그게 이제 트럼프의 무서운 점이에요. 그러니까 상대가 해버리는 미친놈이라고 미친놈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굴복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그 전략을 지금 이 트럼프가 취했다고 보면 되는 거죠. 지금 우리한테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레이건 당시에 네. 바로 그와 같은 미국의 영광을 되찾기 위해서 했던 정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른 나라들에서 굉장히 강력한 압박을 가했던 것이죠. 이게 굉장히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되는 분야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레이건이 한 게 뭐냐면 예. 플라자 합의입니다. 플라자 1985년이에요, 그게. 이게 무슨 합의예요? 이 플라자 합의가 뭐냐면 일본과 그 이제 재무상들이 네. 뉴욕의 플라자 호텔에 모여서 네. 그래서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그러니까 선진국 5개국 플라자 합의가 뭐냐면 일본과 그 이제 재무상들이 네. 뉴욕의 플라자 호텔에 모여서 네. 그래서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그러니까 선진국 5개국이 딱 모여가지고 네. 지금부터 미국이 달러화가 당시에 너무 고평가가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 이자율을 굉장히 높여놨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미국이 안정적인데 거기 이자율이 높으니까 달러를 전부 사들였고 그러니까 달러화가 굉장히 고평가됐고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미국 물건 가격이 높아졌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일본과 독일 자동차들이 막 밀려 들어오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를 해소를 해야 되는데 네. 미국 자동차는 이미 경쟁력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플라자 합의를 통해서 네. 야, 니네 우리가 환율을 이 경상수지 흑자를 알맞은 수준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어 해서 5개국이 합의를 합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우냐면 예. 그때 당시 1달러당 엔화가 250엔쯤이었어요. 250엔. 예. 네. 그것이 1년 후에 150엔까지 떨어집니다. 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경기가? 그렇게 되니까 이제 네. 그게 바로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그러니까 일본은 그렇게 되니까 이제 수출 경쟁력이 떨어지고 레이건하고도 이제 관계가 돼요. 그러니까 레이건, 이제 이게 다 뭐냐면 그 80년에 레이건이 이제 들어섰잖아요. 네. 근데 그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미국이 상태가 안 좋은 상태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불안감이 심했을 때가 80년대예요. 그러니까 그때 역시 또 장기 침체가 왔죠. 그러니까 그때 석유 파동이 73년도하고 79년도하고 두 차례 왔잖아요. 네. 그 저소득층 상황이 어렵고 네. 그때 이제 자동차 산업 지금하고 똑같죠. 그러니까 디트로이트가 그때 이제 무너진 네. 거란 말이에요. 네. 그때 사람들이 이거 왜 이러지 우리가 이때 얘기할 때 다시 레이건이 미국의 영광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바로 그 전략을 지금 이 트럼프가 취했다고 보면 되는 거죠. 지금 우리한테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레이건 당시에 네. 바로 그와 같은 미국의 영광을 되찾기 위해서 했던 정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른 나라들에서 굉장히 강력한 압박을 가했던 것이죠. 이게 굉장히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되는 분야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레이건이 한 게 뭐냐면 예. 플라자 합의입니다. 플라자 1985년이에요, 그게. 이게 무슨 합의예요? 이 그죠? 수출이 완전히 무너지고 사실 일본이 저렇게 된 것이 바로 그 플라자 합의 때문에 그렇게 된 거거든요. 지금 이때까지 이렇게 20년간에 이렇게 된 것이 바로 다그 예, 플라자 합의 플라자 때문에. 합의 때문에 이렇게 된 거죠. 이게 무시무시한 겁니다. 너무 무서워요. 예. 무서운 얘기죠. 근데 예. 무서운 얘기인데 이걸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네. 우리나라도 미국 무역 흑자가 한 280억 달러 돼요. 우리나라 전체 흑자가 한 50억 달러인데 미국의 수출은 10% 정도 하는데 흑자는 30%예요. 아, 그렇구나. 그럼 이제 이거 환율 조작했다고 이제 주장할 거고 환율 지금 관찰 대상국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무역 수지 경상수지 흑자가 GDP의 6% 이상이면 이제 대상국인데 우리나라는 9%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환율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올라갈 수 있군요. 그렇죠. 그렇게 들으면 좋게 들리는데 수출에는 나쁜 수출은 영향을 나쁜 거죠. 건데 이제 일단 1년간 유예 기간을 주고 시정해라. 근데 안 시정하면 환율 슈퍼 300일조라는 게 있어요. 그럼 뭡니까? 슈퍼 300일조라는 건 뭐냐면은 덤핑이라든가 이런 불공정 무역을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보복을 하는데 징벌적인 모든 상품에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 상품이나. 그러니까 이제 징벌적인 관세로 우리 상품들이 수출되는데 너무 비싸. 미국이 딱 모여가지고 네. 지금부터 미국이 달러화가 무역 수지 경상수지 흑자가 GDP의 6% 이상이면 이제 대상국인데 우리나라는 9%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환율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올라갈 수 있군요. 그렇죠. 그렇게 들으면 좋게 들리는데 수출에는 나쁜 수출은 영향을 나쁜 거죠. 건데 이제 일단 1년간 유예 기간을 주고 시정해라. 근데 안 시정하면 환율 슈퍼 300일조라는 게 있어요. 그럼 뭡니까? 슈퍼 300일조라는 건 뭐냐면은 덤핑이라든가 이런 불공정 무역을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보복을 하는데 징벌적인 모든 상품에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 상품이나. 그러니까 이제 징벌적인 관세로 우리 상품들이 수출되는데 너무 비싸서 안 팔리니까. 레이건하고도 이제 관계가 돼요. 그러니까 레이건, 이제 이게 다 뭐냐면 그 80년에 레이건이 이제 들어섰잖아요. 네. 근데 그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미국이 상태가 안 좋은 상태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불안감이 심했을 때가 80년대예요. 그러니까 그때 역시 또 장기 침체가